네, 하남에서 열차게 사업을 하고 있는 메아티크 PD 이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다짜고짜 제 어린 시절 비하인드 사진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일을 하는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요, 통통했죠? 어릴 때도 통통했어요. 통통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걸스카우트인가? 이때 되게 걸스카우트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이게 저희를 걸스카우트에 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무슨 뒷뜰 야영 혹시 아세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이때 1박 2일 학교에서 자고. 그때 저 뭐 장기자랑 하는데 제가 나가서 이때 짧은 연극을 했어요. 혼자서. 되게 신기하죠. 이때가 제가 3학년이고 나이로는 9살이었어요. 네. 되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했었고 제가 꿈이 항상 이렇게 배우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뭐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고3 때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연극한다고 이러면서 일본에 가서 도피처럼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방송을 좀 전공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이제 그런 계통에서 좀 일을 하다가 도저히 나는 너무 하고 싶다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하고 나면 정말 시작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결혼하기 전에 꼭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시작을 해서 연극을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네. 이제 제가 이제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를 할 때 이제 9살이었어요. 이때 좀 제가 체지방 19% 네. 살 빼고 열심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PD고 연극 배우 일을 했었고요. 연출도 하고 뭐 공연 기획자, 뭐 크리에이터, 번역, 뭐 소설 작가, 또 영화 연기지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 되게 뭐 잘 나갔네? 뭐 자기 자랑하러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2019년도 11월에 참 운명처럼 베나디크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문화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좀 뭐랄까, 아찔해요. 운명처럼 문화택을 만나서 클린이라는 걸 하게 되고,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그냥 1년 동안 계속 소비자로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온라인 MBA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 1월에 회원가입을 하고, 정말 QGED를 6월에 22년 6월에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3년도에 QPD를 달성을 하고 23년도에 또 쉐어링 클럽을 달성해서 또 많은 이제 상도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우여곡절 뭐 인생의 파노라마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파노라마가 있었냐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연극할 때 저희 친구 집에 제가 1999년도부터 연극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경기도 양주에서 합숙을 하면서 극단 미추라는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배우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제 친구네 집에 이렇게 드럼 세탁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 브랜드.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우리 집에서는 항상 이 통돌이 썼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꼭 나 드럼 세탁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냥 저냥 뭐 경제적인 이유겠죠. 뭐 그렇게 못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드럼 세탁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홈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한 55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주고 제가 장만을 했어요. 외국 브랜드를. 네. 근데 제가 이날 계약을 하고 와서 아주 펑펑 울었어요. 가전제품 바꾸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여자들. 근데 저는 눈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그때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4개월 동안 요양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니까 여보 나 세탁기를 바꿀 때가 우리 고장이 났었거든요. 바꿀 때가 됐으니까 나 이거 드럼 세탁기 좀 사고 싶어. 가서 구경만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샀겠죠.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 드럼 세탁기 수명이요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30년?
야, 정말 좋다. 30년 동안 고생한다고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막, 남편이 뭐, 말하든 말든, 이제, 암 걸린, 이방한 그 보험금 탄 걸로 제가 택했죠. 뭐,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집에 간 게 아니야. 요양병원에 딱 다시 돌아왔어. 밤에 누워 딱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아, 이거 3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나 혹시 30년 못 살면 어떡하지? 서로 마음이 안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을 만나서 제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남편을 막 울었어요, 제가. 이거 드럼 쌓기 그냥 취소하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30년 못 살 것 같아. 나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무슨 얘기했냐면, 여보, 내가 만약에 30년 못 살고 금방 죽으면 이 세탁기는 당신은 세상에 가고, 이 세탁기는 부산에 있는 내 동생이죠. 근데 정말 인생이 그렇게 비극이면서 또 희극인 코미디더라고. 어,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제가 이때 당시에 정말 나의 건강 수명이 얼마나 될까라고 굉장히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겠죠. 이게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을 때였는데 제가 양쪽 유방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팔에다 맞을 수 없어서 발에다 맞았어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혈관이 발을 차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입에 물고 정말 지금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안 마십니다. 이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남의 얼음을 입에 물고 진짜 입에 구내염 생긴다고 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 이 얼음을 가득 물고 막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요, 이 빨간약이라고 암 환자들은 다 알거든요. 들어가면 타들어가는 몸이 막 그런 느낌이 막 나요. 몸이 약한 점막부터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우리 누구나 행복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뭐 많은 이야기를 행복의 조건, 뭐 자식도 있어야 되고 직업, 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건강한 부모가 살아계신 게또 행복이라고 느끼죠. 또 지식, 지적 욕구, 또 신앙, 또 건강, 뭐 돈, 이런 거 여가, 또 사랑, 관계, 또 배우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눔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결국에 이것은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건강과 사랑과 돈.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전까지는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제가 인생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 키우는 거 정말 열심히 키웠거든요. 하지만 돈에는 1도 신경을 안 썼어요. 나는 예술가야. 진짜 얼척없다가 얘기해줘. 어이가 없어. 맨날 한 1년에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 쓰면서도 돈을 진짜 못 벌어오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남편한테 되게 당당했어요. 당신 예술가 안 알려주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집은 제가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 딸이었어요. 제가 건강을 잃고 보니까 이게요, 삼박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에 건강도요, 돈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고요.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요. 돈이 있어도 사람,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애써 외면했던 거죠. 그냥 언젠가 나도 유명해지고 돈이 많이 벌 날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내 일을 충분히 충실히 하면 돼. 이렇게 살았지만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남편의 맨날 그 돈을 아껴 써라, 아껴 써라, 아껴 써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슉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막연했던 게 건강을 잃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저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전 누구보다 돈 싫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싫은 게 아니었어요. 돈 벌고, 돈 벌기 위해 애쓰는 거 싫어했던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노후의 가난을 부르는 5가지 행동.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슬라이드 더 보여드릴게요. 노후파산 남일 아니야. 당신도 하고 있는 5가지는 첫 번째요. 보험은 저축이라고 믿고 있는 거래요. 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저축은 내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고 수익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산인데 보험은 위험 대비일 뿐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험 들어오면 나 보험금 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 집 마련. 내 집 한 개 있으면 된다. 집은 뭐예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지금 부채예요. 거기를 통해서 내가 월세 수익이나 뭐 이런 수익을 받지 않는 한 집은 그냥 부채일 뿐이에요. 그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집 한 채 있는 것이 자산이 아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올인하면 안정된 노후를 가진다고 믿는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아무도 안 드시네요. 저도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식 역시 부채죠. 자식은요, 정말 음, 언제나 계속 끝까지 부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는 정말 이거를 내가 자산 어떻게 하지? 뭐 집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자식도 안 돼. 그럼 또 있어요. 5가지 있을까요?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거 진짜 큰 착각입니다. 나 연금 많이 들었으니까 괜찮아. 진짜 아니거든요. 연금 수익은 갈수록 고갈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연금의 끝자락, 국민연금의 끝자락 연금을 들었대. 그래서 그분이 뭐 한 700만 원인가 있는데 지금 너무 탄 게요. 700만 원인가? 굉장히 적게 됐어요. 1000만 원인가 됐는데 지금 1억 넘게 타셨대요. 우리보다 훨씬 앞세대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탈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5번째, 나중에 돈 한번 모으면 되지. 지금은 즐겨. 노후 파산과 직결됩니다. 그러면 노후 파산을 두렵지 않게 준비하는 건 뭐냐면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도 역시 대비책을 세웠죠. 저희 남편이 증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뭐 별거 별거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했고요. 뭐 이렇게 냉면집, 만화 카페, 뭐 냉면 체인점, 뭐 대학로에서 저 아이스크림 장사까지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놀았을까요? 저도 뭔가를 하려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돈은요, 그냥 사라져가는, 그냥 들어왔다가 슉,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오죽 이랬으면요, 요즘엔요, 이 노후 파산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많아요. 유곡으로 월세 받는 건물주 되다. 어쩌다 건물주는 없다. 나도 올해는 건물주. 저기 보세요.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건물주 되기. 서울대 가기 쉬워요? 아니요. 근데 서울대 가기 보다 쉬운 건물주 되기라는 거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누구나 다 월세가 나고 연금이 되고 인세가 나온 소득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요. 나는 부동산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자기 일을 하면서 뭐예요? 사이드 잡으로, N잡으로 건물주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정말 그래서 다 투잡, N잡이 대세인 시대예요. 하다못해 사람만 그게 아니고요. 은행, 보험사, 뭐 이런 것들, 뭐 스타벅스, 네이버 뭐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포털 검색 사이트. 그쵸? 근데 지금요, 네이버가요, 빠른 배송 시작했어요. 지금 막 광고하거든요. 쿠팡, 이게 대항마가 네이버가 될 거예요. 스타벅스 현금 보유율이 제일 높은 은행보다 더 높아요. 왜냐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다 현금 주고 사잖아요. 다 그만큼. 그리고 뭐 애플 마찬가지로 애플도 엔터테인먼트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이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역시 개인 역시 여기서 안전할 수 없고 넘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 보세요. 프로 엔잡러. 안녕하세요. 프로 엔잡러님 대단해요. 이분요. 잠도 강원도 출신이래요. 잠도 충분히 자고 춤도 충분히 추면서 수석을 놓치지 않으며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다양한 직업을 종사했대. 강원 MBC 아나운서, 공채 서무, 댄스 강사, 요가 강사, 스피치 강사, 라이브 커머스 호스트. 이런 사람이 엔잡러. 아니, 그럼 엔잡러는 이렇게 잘난 사람만 되는 거야?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어때?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잘 나갔었고, 지금도 잘 나가는 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 잘 나가는 분도, 아니면 앞으로 잘 나가실 분도 누구나 지금 엔잡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엔잡을 어떤 특정 사업만 할 수 있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연금 수입, 인세 수입. 연금처럼 들어오는 인세를 받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수익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를 가져다주는 수익.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가져다주는 수익. 그리고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주는 수익.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아갈 자유를 가져다주는 수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다시 짚어버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돈이 다야? 여러분, 돈이 다예요? 아니죠. 맞아요. 돈이 다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실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러지 않아요? 제가 고민했던 거, 제가 연극을 더 하고 싶고, 제가 뭐 더 건강해지고 싶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클릭하니 많이 드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어. 엠브로토스 많이 먹으면 좋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돈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가 유학 가는 거 지원해주고 싶어. 그런데, 뭐야, 한국에서 공부하면 안 되겠니? 사실 부모로서 이런 말 너무 힘들잖아요. 돈이 얼마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상의 모든 돈이요, 이렇게 있대요. 이 영역에 있다는 거죠. 이사분면, S사분면,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도 한때는 굉장히 고소득자였지만, 회사 그만두면 끝이었다는 거를 저는 언제 알았냐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저 진짜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진짜? 네.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저 전문직이었잖아요. 돈을 쓰는 전문직. 내 돈으로 뭔가 공연을 하고 두 달 열심히 일해서 스태프들 돈 다 주고 나면 돈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돈을 막 꼬라 박아야만 그걸 공연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쥐꼬리만한 돈을 받아오는 그런 전문직. 물론 의사나 변호사, 우리가 하는 많은 부자들,
그런 전문직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역시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이런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게 노동수입인데 다른 쪽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일하게 하고 또 돈이 돈을 일하게 하는 이런 B사분면과 I사분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산 수입가, 시스템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누구나 이쪽을 가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뭔가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을 주식을 투자했어. 10배가 됐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1억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똑같이 10배가 되면 10억이 돼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개미처럼 아무리 주식을 해봤자 사실은 그걸로 일확천금을 벌기란 파이프라인에 드는 인세를 받기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저도 원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유통의 변화로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먼저 유통이 얼마나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사람들은 예전에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물건이 같죠. 그러면서 총판, 도매상, 소매점을 거치기도 하고 뭐 슈퍼, 백화점, 반판, 뭐 할인점, 프랜차이즈, 홈쇼핑 이런 데서 막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반드시 들어간 게 광고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광고가 들어갔냐면요. 여기 전지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화장품 바르면 예뻐져요. 이 기기 쓰면 정말 예뻐져요. 그렇던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원래 예뻤기 때문에 그게 된 거죠? 그 화장품에서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 화장품 안 써요. 이 사람 피부과 바지. 네. 근데 우리는 속았던 거예요, 이 광고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가 사실은 진실일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통이 변화하면서 누구나 다 이제 광고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광고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광고가 진실이 아니다 느끼면서 오히려 내가 경험한 내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엠브로토스가 필요한 사람들 연결해 주고요. 제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맨하탄 시스템을 연결해 주고요. 또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시스템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내가 연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업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왜냐하면 내가 곧 프로슈머로서 전달을 하면서 내가 쿠팡이 되는 플랫폼이 되고요. 내가 네이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쿠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쇼핑을 나 시작하겠다.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연결자가 되면 충분히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경험을 전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많은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해라. 프로슈머가 온다. 이런 프로슈머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고민을 했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보상 플랜 어떤지, 시스템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은요, 맨하텍스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템이요, 너무 독보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암에 걸렸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맨하텍을 선택한 이유고 이 클릭 하나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김수정 원장님이 저한테 병원에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세포 털 그리시더라고. 제가 맨날 병원 가서 물어봤거든요. 왜 제가 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암에 걸렸지 대답해 줄 수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몰라요. 근데 원인은 분명히 있잖아요. 없나? 네. 네. 원인은 분명, 아이고, 원인은 분명인데 몰라요. 그런데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쨌거나 앞으로 이하나 씨가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삶이 중요한데 이 세포에 세포들을 많이 붙여야
앞으로 재배가 전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전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클릭하는 선택했어요. 아, 그래.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재발이 안 되려면 정말 면역이 중요한데 그 면역의 이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 면역 대사, 인지 구별하는 글리칸을 당연히 먹은 건데요. 이렇게.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거를요, 너무 많은,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병원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다 나오고요. 뭐 일본의 뉴튼지 과학동화까지 전부 다 많이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힘써서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요. 8번의 노벨 생리의학상, 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델리칸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정말 막 제 몸에서 발이 제일 못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이때는 정말 바지가 못생겨졌었어요. 항암했을 때인데 너무 붓고 힘들고 머리도 빡빡이고 이때 제가 글리칸을 먹고 건강하게 좋아졌던 거죠.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회사 말해 뭐 하겠어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나스닥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나스닥에요. 30년 전 상장되면 그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100년 이상은 안 돼요. 근데 1999년부터 지금까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의학을 대체하는 웰니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라고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 회사를 정말 너무 멋있는 건 뭐냐면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고 가치 있는 나눔을 하는 회사라는 거죠. 제가 한 소비가 나도 모르게 이 세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의 아이가 지금 죽었잖아요. 5초에 한 명씩 5세 미만의 아동들이 죽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구매한 것들을 내가 구매하면 이 아이들에게 영양식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가치 있는 나눔입니까? 저도 가장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저도 이런 기부를 끊었어요. 한 달에 3만 원 나가 6만 원 나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구매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누군가 인생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엠파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은요 보면요 이게 암땡땡 애땡땡 뭐 쭉 나와 있죠. 정말 많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정말 1, 2위 하는 회사들이에요. 메나테크는 저 밑에 있지만 여기 보세요. 자, 50만 원 미만, 5만 원, 한 1년에 5만 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88.8%.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5만 원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죠.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저걸 보면요.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 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벌어가는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메나테크 보상 플랜은 아주 쉬워요. 정말 회원 가입 비용 없고요. 비즈니스 멘토 보너스로 낮은 초기 수당을 보완할 수 있게 하고요. 2개 레그만 있으면 실버 PD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버 PD라고 하면은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월 수익을 받는 직급이거든요. 갈 수 있고, 팀워크 싸움, 남을 성공시키는 사업이고요. 유자력 조건 150필밖에 없습니다. 25만 원 정도 소비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돼요. 그리고 직급 가계 조건이 쉽고, 직급 유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양한 보너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6가지 보너스를 통해서 누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너스들의 특징은요, 경험을 전달하고 또 리더, 나의 파트너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막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내한테 그 사업을 해야 돼 하면은, 첫 번째 하는 얘기 뭐예요? 네, 나는 못 팔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못 판대. 아, 저라고 잘 팔겠어요? 저도 못 팔아요. 연극했잖아요. 공연 보러 오늘 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당당했는데 내가 뭔가 이거 하려니까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좋아졌어.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재밌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전달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제가 PD면 100만 원, 그러니까 4만점의 PD면요. 매출이 6천만 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판매 신이라고 해도 제가 카타리스 6만 9천 원인데 제가 어떻게 하루에 몇 통을 팔아서 이걸 가겠어요. 못 가요. 전달하고 제가 전달한 사람이 먹고 좋아졌더니 또 전달해주고 이 사람이 자기도 좋아졌어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누적누적 되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런 매출이 합해져서 소득을 받는 거고요. 실제 대부분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상업 수익, 체크 매치와 멘토링으로 해서 이런 상업 수익을 얻는 게 이 사업의 정말 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인쇄처럼 나오는 글로벌 풀 보너스 이거는 브론즈 필 이상이 되면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저는 지금 PD에서 브론즈 필이 지금 올해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 PD가 되면요, 여러분 얼마요? 15억 자산가. 여러분들이 SED만 돼도요, 100만 원만 벌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3억을 가진 자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메가테크에서 100만 원 받는 SED 지급 되시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신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 인세가 100만 원입니다. 대단한 너무 멋진 일이다. 진짜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수 있냐? 너무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이렇게 MBA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PD가 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하느라 늘어나면서 또 외국에 진출하기도 하고 다른 파트너를 키워내기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늘어가는 소득이 있다는 게 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나트랑에 같이 가서 여행 성취를 하셔가지고 뭐 보너스도 300불씩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GRP는 혼자 갔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 같이 갔어요. 진짜 행복하고 기뻤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잘나서 아니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 메한테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냥 여러분은 시스템을 소개하는 거죠. 이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저도 자영업 해봐서 알잖아요. 하루에 커피 100잔 팔아도 이 백다방 그냥 사장님은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한 달에 3,000잔 팔고 그냥 끝이에요. 계속 노동해야 되고 자기가 여행이라도 갔다 오려고 하면 자기 대신 누구를 여기다 꽂아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CSM을 소용한 백종원 맨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먹방하고 막 가서 막 좋은 일 하고 막 지역 상권 살리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나와요. 100잔을 500개점에서 팔면요 150만 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사장님이 42년 일해야만 백종원이 한 달 버는 이 수익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MD도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다 SBO,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가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HM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이 네 바퀴를 장착한 거예요. 셀 미팅 하고요. 원데이 세미나, 오늘 같은 원데이 세미나 있죠? MBA, MBSA도고요. 뭐 지평도, 또 랭크업 세미나, 고피디 세미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점법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에 화성에서 열립니다. 저는 이 세미나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생각해요. 다른 세미나들은 MBA 막 공부해야 되는 것 같고 강의 들어야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점법세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여기 오시면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챔법 세미나 오셔야 돼요. 같이 고민합니다.
함께 사업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에 좀 더 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사장님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몇백 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찍고 즐겁게 신나게 팀빌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많이 나왔죠? 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것들을 행복하게 바꾸시고 싶어요? 저는요, 메나테크를 선택해서 바꿀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이 들어서 빈 지갑이면 슬프죠, 되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살면요,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삶이 되고 싶어요. 너무 멋있죠? 저는 언제나 평생 현역이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되고, 뭐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저는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꼰대 소리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용기 북돋아주고 힘들어?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밥 사 먹어. 그냥 귀엽네. 등짝만 두드리지 말고 돈을 꺼내서 진짜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길이 여기에 있다. 당신도 꿈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의 꿈을 발견해라. 당신은 정말 더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영향력 있는 늙은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메나테크에서 멋진 노후, 멋진 미래를 꿈꿔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